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희혁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집은 필수제이며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집 가질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격이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올라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과도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가격은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하락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가 될 수도 있고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면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출이자가 감당되지 않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강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손실을 확정하게 되고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승도 하락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익숙해져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끌하여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나날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안수정등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안수는 강기슭의 나무, 즉 절벽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정등은 우물 속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코끼리가 나타나 쫓아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언덕 밑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무 넝쿨이 늘어져 있었고, 그 사람은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라는 안도의 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밑을 보니 4마리 뱀이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코끼리가 지나고 있으니 나갈 수도 없고 오직 나무 넝쿨만 웅크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디선가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나타나서 나무 넝쿨을 갉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위에서 꿀이 떨어져 입술에 닿자 그는 달콤한 꿀맛에 취해 자신의 체질을 잊고 맙니다. 부동산 투자도 허겁지겁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다면 잠시 상승장에서 즐거울 동안에는 꿀맛 같은 달콤함에 취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이 보이고 막막해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위험이 따르는데 그동안 달콤함에 취해 위험을 망각하고 지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정상화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왜 못 팔까요?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 가격이 되면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 가격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집값의 상승 기간은 6에서 7년 올랐고 하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더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집값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대 하락폭 행신 서울 아파트값 25주 연속 하락,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고 영향이 미미함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집값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미분양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여전히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전국 미분양 현황을 보면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부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 하락, 거래 절벽, 그 원인은
지금은 금리 인상을 제일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과다하게 오른 피로감도 있고 아직도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이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쉽게 매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집값 하락, 거래 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쇼크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대를 돌이켜보면 경기가 꺾이면 이어 집값도 꺾였는데 이번에도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니 집값도 폭락하여 이 사실을 열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집값이 폭락하자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 영착륙 대책을 취하자 집값이 다소 반동하기는 하지만 경기 경착륙이 남아있는 한 집값 진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곤 했는데 수출 호경기가 돌아갈 때마다 집값은 요동쳤습니다. 지금은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변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먹힐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정점이 있으면 끝이 있고 골이 깊으면 다시 정점으로 향한다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따라 시가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고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와 높은 금리 때문에 매수세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 얼마 전 32억 원 시세를 받았던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최근 급매물로 18억 원에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매법정에서는 무리한 담보대출을 이자와 원금 상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들의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반토막 아파트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급매라도 웬만한 급매도 안 돼요. 예측 불허의 집값 하락, 부동산 대폭락의 위기는 과연 올 것인가? 200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실수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분명 위기는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